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매섭게 추워졌네요. 다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모처럼 연휴 내내 푹 쉬면서 매니저 덕분에 집밥으로 포식했네요.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엔 늘 그렇듯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느끼한 명절 음식을 잔뜩 먹었으니 또 해물이 좀 들어가야죠. 역시나 저녁 시간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오긴 했는데 오늘은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지금 횟감이야 뭐 대부분 마시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좀 특별한 걸 먹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일단 와서 고르는 편이긴 한데 웬만하면 정해서 오세요. 목표 어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또 B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역시 연휴라고 갑각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처럼 여럿이 둘러앉아 까먹기 좋은 품목이죠. 이모 오늘 킹크랩은 어떻게 해요? 75,000원? 대게는요? 65,000원? 대게가 비싸네. 11월 털기 이후로 갑각류를 안 먹은 지가 오래됐네요. 조만간 키토산 섭취를 시켜줘야 가정이 평온할 듯 합니다. 이제 국산 대게들도 슬슬 살이 차기 시작할 테니 대게 파티라도 하러 동해안에 다녀와야겠어요. 우선 갑각류는 다음으로 미루고 간단한 횟감을 찾아봅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횟감이라면 다는 이 녀석이죠. 바로 방어입니다. 그것도 큼지막한 대방어요. 이날도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었네요. 다만 가격은 지금 좀 비쌉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방어도 막바지로 접어들면 조금 가격이 내려가겠죠? 10여 년 전만 해도 방어라는 생선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샌 겨울 대방어 먹기가 거의 뭐 유행인 듯합니다. 역시 매스컴의 힘이란. 그 덕에 몸값도 매년 오르고 있죠. 방어는 전처리와 숙성에 따른 맛 차이가 큰 생선입니다. 시장에선 이렇게 큰 녀석들을 분할 판매하는 점포들도 많은데요. 너무 싼 걸 찾기보단 이왕이면 네임밸류가 좀 있고 회전율 좋은 점포에서 제대로 된 걸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긴 대광어와 자바리도 같이 분할 판매를 하네요. 이것도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능성어나 좀 먹어볼지. 아직도 이걸 짝퉁 다금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능성어는 원래 값비싼 고급 어종이죠. 참고로 이걸 먹겠다면 미리 주문해서 숙성을 좀 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화로도 좋지만 숙성을 거치면 맛이 제대로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화로를 먹을 거라서 능성어는 패스합니다. 화로회로 먹을 때 가장 맛있는 횟감은 역시 요놈이죠. 바로 숙성 없이도 진한 단맛을 내는 돌돔입니다. 하지만 돌돔은 좋은 놈을 수배 중인 상황이라 잠시 보류하고 요건 돌돔과 맛과 식감이 거의 유사한 강담돔입니다. 얘네는 일본산 양식인데 돌돔보단 단가가 살짝 낮아요. 그래서 강담돔이 많은 시즌엔 이걸 먹는 게 가성비가 더 낫죠. 감성돔 역시 지금 맛이 절정인 횟감 중 하나고요. 양식 자연산 할 것 없이 괜찮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뱅에돔들도 좋죠. 이걸 드신다면 반은 마스카와로 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껍질이 질기지 않고 쫀득해서 썩 괜찮습니다. 이것도 살짝 땡기긴 하는데 우선 조금은 더 둘러봐야겠습니다. 돌돔, 감성돔, 뱅에돔, 그 다음은 참돔이겠죠? 참돔은 가성비 면에서 추천할 만한 횟감입니다. 요샌 광어, 우럭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만만한 게 참돔이죠. 맛도 좋은 시기라서 추천드리는 품목이에요. 국민횟감 광어도 지금이 가장 맛이 좋을 때인데 사실 화로로는 큰 맛 느끼기 어렵습니다. 거의 식감으로 먹는다고 봐야 맞죠? 요샌 숙성한 대광어를 파는 집도 많으니 그런 걸 미리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날은 연휴 대목인데다가 며칠간 경매도 없었다 보니 생선값도 비쌌네요. 물건도 많이 빠진 상황이라 살짝 불안해집니다. 전라, 이래, 형제 이쪽 라인은 역시 오늘도 핫하네요. 저도 찾는 생선이 없을 땐 그냥 형제에 가서 프리미엄 모드매를 주문합니다.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같은 곳이죠. 문득 떠오르는 생선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찾아야겠네요. 아주 흔한 횟감이지만 지금 아주 맛있는 녀석이죠. 개인적으로 노량진에서 겨울에 가장 추천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이 생선은 양식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생선입니다. 아마 이 생선 이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연산 역시 물량이 꽤나 많죠. 이 자연산 중엔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들이 나와요. 이런 대물 자연산은 흔히 이름에 게자를 붙이곤 합니다. 제가 찾는 것도 바로 그런 게 같은 녀석이고요. 이 생선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게 같은 걸 파는 집은 노량진에서도 드문 편이에요.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엔 없는 것 같고 여기에도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보이질 않네요. 그러던 중 일단 한 집 찾았습니다. 뭘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서 쉽죠? 돌돔? 우럭? 감성돔? 능성어? 우선 여긴 킵해놓고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합니다. 이 집에도 한 마리 숨어있네요. 오늘 제가 찾던 생선인 우럭입니다. 뭔가 좀 허무하죠? 근데 제가 찾는 우럭은 소위 개우럭으로 통하는 자연산 대물 우럭이에요. 여기서 개라는 접두사는 개만큼 크다는 이유로 붙었단 설이 유력하죠.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그리고 개자를 붙이는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데요. 어디서는 4자 이상, 어디서는 5자 이상, 어디서는 1kg 이상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그냥 2kg 넘어가는 우럭을 개우럭이라고 합니다. 요샌 양식도 1kg이 넘는 것들이 나오니 구분은 해주려고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대물이라고 부를만 하죠. 와 진짜 크다.
오늘도 실한 놈으로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결국 처음에 봤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2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더 큰 녀석으로 골랐어요. 지금 다시 보니 뒤에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훤칠하게 잘생긴 놈으로 구입했습니다. 으라차차 건져냈으니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궁금해지네요. 여기선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소쿠리입니다. 자세히 안 보면 모르지만 굳이 두 장이 포개져 있죠. 소쿠리 무게를 빼면 3.7에서 3.8kg 정도 되네요. 다행히 무게를 높여 부르진 않으셨습니다. 낮은 수율 탓에 단품으로 먹긴 가성비가 떨어지는 우럭이지만 이런 건 한 마리 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양식보단 좀 더 값이 비싸긴 해도 능성어나 감성돔보단 저렴하죠. 반면에 희소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수이고 맛에 있어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즉 값어치를 해요. 겨울 제철 우럭을 제대로 맛보려면 좀 더 내더라도 이런 걸 드시길 권합니다. 키로 미만 작은 녀석들은 솔직히 큰 맛 느끼기 어렵잖아요. 맛있어요, 자연산. 맛은 그리고 좋은 개우럭은 산지보단 오히려 노량진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매운탕보다 지리를 드셔야 돼요. 네. 선생님 요거 잡을 때 껍데기도 좀 데쳐주세요. 이렇게 어찌저찌 횟감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요 참다랑어는 서비스로 조금씩 내어주시네요. 전복 10,000원어치만 그럼 주세요. 옆집에서 전복도 조금 샀습니다. 이것저것 사다가 둘러앉아 까먹기엔 조개류도 좋죠. 특히 가리비 종류가 요즘 통통하고 맛있어요. 회뜨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집 저 집 조금 더 구경했습니다. 선어점포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네요. 오늘 개우록 못 찾으면 요 갈치나 병어 사다 조림으로 먹으려고 했습니다. 두툼한 요 갈치는 한 마리 10만원이래요. 비싸긴 해도 만원짜리 갈치 10마리 먹는 것보단 이런 거 한 마리 먹는 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요런 것도 커다란 냄비에 가득 차게 졸여 먹으면 끝내줍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10만원이래요. 오늘은 강변이 휴무일이라서 모처럼 유달로 왔습니다. 찐 단골들이 정말 많은 전통의 강자 같은 초장집이죠. 상호명에서 이모님 손맛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제 입맛에 조림은 여기가 노량진 원탑입니다. 여기 올 줄 알았으면 조림용 생선도 사왔을 텐데. 우럭회입니다. 확실히 수율은 떨어지죠. 같은 무게의 광어였다면 이렇게 2접시 나왔을 겁니다. 먼저 거뭇한 껍질막이 붙은 이쪽이 등살이겠죠. 우럭도 큰 것들은 등살과 뱃살의 맛이 달라집니다. 흰 껍질막이 붙어있는 건 뱃살이고요. 세로 방향으로 난 힘줄도 뱃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데친 껍질입니다. 껍질도 꼭 챙겨달라고 하세요. 도톰한 껍질도 쫀득한 게 별미거든요. 참다랑어는 맛이나 보라고 서비스로 주셨네요. 껍질엔 기름장이 국룰이죠.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지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재밌는 부위입니다. 예전엔 이걸 마스카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껍질이 두껍다 보니 익힘 정도 조절이 어렵더라고요. 껍질은 따로 데쳐 먹는 걸로. 이번엔 회입니다. 이건 등살 부위고요. 껍질 밑으로 지방층이 올라와서 이쪽도 제법 감칠맛이 좋아요. 식감도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흔히 먹는 양식과 자연산 우럭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우럭회의 특징인 검은 실핏줄이 자연산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이 아주 뽀얗고 깨끗하죠. 핏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럭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엔 뱃살 부분입니다. 당연히 등살보다는 이쪽이 지방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맛도 꽤나 진한 편이에요. 씹을수록 배지근한 단맛이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 살짝 숙성을 해도 좋지만 의외로 화로 상태에서도 맛이 아주 좋아요. 화로의 맛으로선 웬만한 고급 어종들 뺨칩니다. 겨울에 괜찮은 횟감 찾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국물입니다. 우럭하면 역시 탕이죠. 이런 건 다른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푹푹 끓여서 소금간만 해도 맛있거든요. 굵고 억센뼈에서 아주 뽀얀 국물이 우러납니다. 기름 동동 뜬 게 엄청 진해 보이죠? 국물도 그렇지만 살도 쫄깃쫄깃한 게 꼭 닭백숙 같은 느낌입니다. 자꾸 손이 가고 자꾸 술이 들어가고 적당히 먹다가 수제비도 넣어 먹으면 좋죠. 회도 좋지만 역시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줘야. 그럴 땐 디저트로 전복죽 한 그릇 하면 딱 좋아요. 원래 초장집에선 요게 공깃밥 대신이잖아요. 식었더니 좀 되직해졌네요. 그래도 뭐 맛있으면 그만이죠.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노량진 시장에 와서 맛있게 회 한 접시 먹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몰랐지만 알고 보면 맛있는 우럭으로요. 여러분도 이런 개같은 우럭이 보이거든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